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배너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공채 시즌이 면접으로 넘어가면서 인턴으로 이제 좀 변화되는 시기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해온 뉴스 같이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신입 초봉 4,399만 원에서 9년 연속 공기업 1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울산항만공사, 뭐 마사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이렇게 이 초봉이 높은 순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중에 결국에는 공기업이 조금 이 중견 중소기업보다는 확실히 높고요.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지만 이 공기업의 가장 최고 장점은 역시 고용 안정성이죠. 일단 뭐 잘릴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용주들 중에 가장 모범 고용주죠. 그래서 어떤 법이나 이런 걸 참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그 연봉을 놓고 보면은요.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대기업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정도 급여면 사실 대기업 수준이거든요. 대기업이 보통 이 정도 금액 되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이 공기업들은 뭐 대기업 못지않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신입 초봉 평균은 이제 3,528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좀 보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근속 연수를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초봉이나 이 그 주니어 직급에 있을 때는 대기업이 확실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근속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생애 소득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공기업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기업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그 알리오 공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공기업 관련된 정보는요. 잡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대기업 연봉 격차에서 지난 3월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2016년 기준이죠. 그래서 입사 초기에 중소기업, 대기업 연봉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년 이상 다니면 4천만 원 가까이 나요. 그래서 여기 1년 미만부터 20년까지 근속 기간에 따른 이 연봉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대부분 우리 통계를 내보면은요, 월 200만 원을 200만 원을 못 받는 그런 급여 생활자가 거의 전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소득 수준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늘질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왜이 대학생들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 과외를 하면 요즘 이런 시세 평균이 30에서 35만 원, 뭐 많이 받는 친구들은 뭐 진짜 실력 좋고 뭐 50만 원까지도 받는다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 과외를 하면 그 정도 받았거든요. 그 전혀 오르지 않았죠. 중소기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나 지금이나 사실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 최근에 이제 연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연봉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런 격차가 다시 예전처럼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제가 준비해 온 거는요. 중앙일보에서 이 장원석의 앵그리 2030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데 저도 이거 1편을 한번 저번에 다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나온 건데 대체 뭘 보고 뽑나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를 좀 그 사람 인거를 인용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76.8%. 예, 저도 현장에서 이 대학생들 강의를 이렇게 하면요. 정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스펙이라는 부분에서 학교 학벌 스펙을 가장 취업에 가장 장애물로 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 준비하고 있냐라고 하면 하고 있지 않다가 또 상당히 압도적이죠. 근데 그 준비하지 않는 이유 보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뭐 스펙을 보지 않는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람만 보고 뽑는다. 뭐 그 면접에서 거의 평가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돈을 사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보통 구직자들은 사교육으로 그걸 안 하면 좋다 이거 학교에서 좀 해줘요. 근데 사실 또 학교에서도 이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어떤 뭐
이 채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부르자니 또 비싸요, 단가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알아서 준비해라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막 욕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뭐냐, 뭐 이거 뭘 준비해야 되냐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NCS가 도입되면서요,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되면서요, 그 예전에는 공기업에 간다는 친구면요, 이 3600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익 900에 이 학점 4.0에서 94 36에서 3600이 안 되면 지원서 내지 마라, 그냥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들어오면서 예전 같으면 아예 원서도 못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면접도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잘하면 또 뽑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응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제가 좀 뭐 수도권 지방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도 지방 쪽에 강의 진짜 많이 가거든요. 특히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 다니는 쪽에 학생들 만나보면요,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지지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제가 여기 기사에 후략이라고 써놔서 뒤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사실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기사로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예, 다음 기사는요, 금강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인턴으로 여름나기 5월 모집 시작. 그래서 라인 플러스, 나이키, 카카오 게임즈 해서 이제 5월에 접어들면서 2018년 상반기 공채가 학예 인턴 모집 국면으로 돌아섰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인턴 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요번 주부터 삼성 면접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웬만한 금융권, 공공기관 5월에 정말 면접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면접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최종 선발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팀에 좀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턴 쪽을 많이 뽑습니다. 과거에는 4월 중간고사 기간에 접수하는 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좀 채용하는 기업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인턴의 시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인턴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도 있고요, 체험 인턴도 있고요, 계절 인턴도 있고, 정말 종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썸머 인턴십이다 그러면은 여름 방학 기간에 이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직무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런 그 프로그램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인턴에 지원할지는 좀 내 개인의 스케줄, 그리고 졸업 상태 여부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한번 좀 결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인턴 시즌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어느 기업이든 들어가셔야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고 그거를 또 경력 지렛대 때 삼아가지고 그걸 레버리지로 정규직 전환에 뭐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공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돈을 주는 스펙을 쌓으시면 안 되고요, 돈을 버는 스펙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취업에 유리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 IT 업체들이 좀 많이 사실 좀 뽑거든요. 왜냐면 IT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노가다라고 하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인턴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좀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또 실제로 뭐 과제물 해가지고 그냥 내 컴퓨터에 그냥 짱 박아놓는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그 상업용 프로그램을 코딩해 본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관심 가지고 좀 일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그 기업에 이 그 인사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인턴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좀 추천도 하고 이렇게 좀 사람을 전환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턴십도 여러분도 아시죠? 고용계약서 다 쓰고 하는 거. 예, 저 때는 진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써놓으면 어떤 업무는 하고 못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좀 뭔가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갖고 와가지고 저 이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시키기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당연한 권리인데 그래도 좀 일을 배울 수 있는 거라면요, 조금 욕심내서 일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아이뉴스 24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롯데정보통신 공채 실시에서 스펙 대신 직무 역량 평가하겠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과거부터 스펙테클 채용인가요? 뭐 이걸 계속 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에 이거를 이제 조금 이름을 자기네가 네이밍을 한 거죠. 옛날에 스펙 초월 때부터 롯데는 이런 걸 좀 했는데요. 스펙을 실제로 뭐 이제 보지 않고 직무 역량만 가지고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통 IT 기업들이 이런 이 사실 이 스펙보다는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진짜로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 IT 기업들 같은 경우 공통적인 특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공,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전공의 수업을 들었던 거 과목명하고 학점을 적어내라 이런 데도 있거든요. 아니면 떼어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아니고요. IT 관련된 직무를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 컴공을 졸업했거나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공 수업 들은 거를 쭉 갖고 와 봐라 해서 그 수업 들은 거를 쭉 체크를 해보면 힘든 수업을 얼만큼 도망 다녔는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고 걸러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공 점수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 대외 활동이 여기서 말하는 IT 쪽의 대외 활동은 실제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 출품을 얼만큼 해봤냐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가 뭐였느냐.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뭐 기획 발표 이런 쪽 말고요. 실제로 코딩 제작 뭐 UX 설계 이런 쪽을 했던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좀 채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컴퓨터공학 쪽에 전공을 했어도요 4학년 딱 졸업했는데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이렇게 컴공 나왔는데 스펙 되게 좋고 학점 좋고 영어 점수까지 좋아요 공대인데 근데 물어보면 코딩 하나도 못해요. 예, 자기 이제 피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스템 유지 보수 하겠다. 유지 보수하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안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 도전해라 이런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은행 취업 좁은 문, 디지털 인재에게 넓은 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좀 읽어보면은요, 은행권에서 이제 IT 관련된 인력을 많이 뽑는다, 수요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금융지주에서 실제로 공채로 그냥 직원을 뽑아서, 그러니까 은행 행원들 일반 행원들 뽑을 때 같이 뽑아가지고 그 안에 보면 컴공 애들이 있는 거예요. 관련된 애들, 정보보안학과나 이런 애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IT 관련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 지주사 안에요. 이 정보 관련한 회사들이 있어요. 뭐 신한 아이타스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농협도 농협정보통신, 농협 뭐 IT 쪽에 분사 6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IT 인력을 진짜 실제로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일 보시면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이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ATM 기계 다 뭘로 하죠? 다 전부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 그 공채로 선발돼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요, 실제로 가서 일을 할 때 어떤 약간의 관리직이에요. 왜냐면 또 외부 업체 또 뭐 이렇게 그 소싱 주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고객의 인터넷 뱅킹을 좀 도와주는 일을 만약에 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봐줘야 이 사람이, 왜냐하면 금융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싱을 맡기는 거에도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상당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쪽에 좀 더 채용문이 넓어질 것 같다. 좀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게요. 은행 만약 신한금융주주에서 IT 관련 사람 많이 뽑으면요. 여기에 그 소싱을 하고 있는 여러 또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그 뭐 경영정보학과라던가 아니면은 경상계열의 경영정보라던가 컴퓨터공학 뭐 정보 관련된 보안학과 이런 쪽 나온 친구들은 좀 금융권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다음 준비해온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AI 면접관이 나와요. 저도 이게 사실 최근에 아는 대표님하고 이 AI 면접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 이거 정말 되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AI로 사람을 채용하는데 가장 먼저 마케팅 시작한 데가 SK죠. SK 에이브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을 이제 그 AI로 하는 건데, 이 마이더스 IT라고 여러분들 꽤 유명합니다. 건설 관련된 ERP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직원들한테 호텔밥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성남 판교에 있는 이 회사인데 여기 대표님이요. 뇌에 기반한 HRD 이런 거를 저기 기업교육학회 이런 데서 그 기조 강연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네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드셨어요. 솔루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AI가 사람 대신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이 아주 마이크로한 심리적인 것들을 분석해내는 뭐 이런 거라고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저도 뭐 아직 예측은 못 하겠는데, 지금 사실 외국에서는
그 영상 화상으로 이 면접을 보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1차 면접을 보고 거기서 괜찮으면 이제 2차 면접을 보는 이런 형태까지는 현재 많이 있는데, 아예 그거에 대한 평점까지 IT가 한다? 이거는 예, 조금 한번 뭐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 그 서울 이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영상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주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면접은 주류 플랫폼 개인력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은 약 7분입니다. 나랑 철수는 A코스를 가고 싶은데 여기 넌 혹시 B코스를 가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어? 저희 아버지와 저를 비교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모든 일들은 긍정적 이제 모든 온라인 면접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다채롭죠. 이런 그 시연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좀 갖고 와봤거든요. 앞으로 한번 좀 저희가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캠퍼스 자벤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 공기업 필기 합격자 발표, 마지막 관문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 해서 근로복지공단, 뭐 건보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장공사 이제 권역별로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5월 달에 이 관련된 채용 이 면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각각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실 몇 명의 면접관이 어떻게 이 면접을 진행한 데까지 나온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채용 공고를 올라오신 걸 잘 보시면요,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이 공기업은 아셔야 되는 게, 면접을 볼 때 이 사람한테 배분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요, 웬만하면 이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아무리 잘 못하거나 그래도. 그리고 대부분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면접에 가셔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하시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야 면접관도 이걸 듣고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공공기관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상당히 많이 그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여기 가보시면요, 저도 정보가 없잖아요. 아무 정보가 없고 이 사람 와가지고 기본적인 그 사진으로 얼굴 해보고 그냥 14번이면 14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블라인드 채용, 공기업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좀 말을 많이 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면접관이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면접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